한국 20년 전에 왔을 땐 완전 허허 발판이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말 믿을 수 없어.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교통 시스템, 그런데 한국을 방문한 그녀가 한순간에 확신이 깨졌습니다. 그녀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이것 때문에 미국 학계가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과연 미국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통공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라 웨슬러라고 해요. 한마디로 대학 교수이죠. 교수 생활 동안 미국의 대도시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왔고 학생들에게 도시 계획과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 강의하고 있어요. 저는 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교통 시스템을 갖췄다고 믿어왔어요. 지하철이든 버스든 도로망이든 체계적인 설계와 철저한 운영이 미국 교통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저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늘 다른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해 보곤 했어요. 주로 철도의 본고장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주로 제 관심사였죠. 또한 일본의 교통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철도 시스템, 대중교통의 정시성,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에서 우수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신칸센이 평균지 연속도가 1분 미만으로 전 세계에서 정시성이 가장 높은 고속철도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 연구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20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분명 활기가 넘쳤지만 교통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출퇴근 시간대면 도로는 꽉 막혀 있었고 택시는 난폭하게 운전했고 버스는 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호텔에서 회의 장소까지 가려 했는데 택시 기사는 영어를 거의 못했고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버스를 타볼까 했지만 정류장마다 번호가 다르고 노선도 복잡해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지하철도 다르지 않았어요. 노선 자체는 많았지만 플랫폼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줄을 서기도 힘들었어요. 환승 통로는 복잡했고 표를 사는 것도 까다로웠어요. 자동 발권기에서는 외국인에게 친절한 안내가 부족했고 단말기는 지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이 나라는 아직 대중교통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멀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 시스템을 갖췄다고요? 20년 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오늘 아침 같은 전공의 선배 교수인 데이비드 교수가 제게 한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봐요, 사라.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유럽이나 일본을 제치고 우리 미국을 앞질렀대요. 기차는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버스는 병원보다 깨끗하고 도로는 마치 마법처럼 막힘없이 흐른다네요.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보고서를 넘겨봤어요. 대담한 주장들이 가득했어요. 지연 없는 운행, 첨단 티켓 시스템, 교통수단 간의 완벽한 연계.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데이비드는 책상에 기대며 팔짱을 꼈어요. 그럼 가서 직접 확인해봐요.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잖아요. 이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침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교통공학 세미나가 보는 건 어때? 여러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였죠. 세미나에서 각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세미나도 좋은 기회잖아요. 직접 한국을 둘러보고 그들의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는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의 완벽한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허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출발 전까지 저는 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미국의 주요 도시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정시 운행률,
유지보수 시스템 등을 정리했죠.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같은 도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교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아마 한국에 있는 교수들과 관련인들은 이런 미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보곤 감탄할 게 뻔했어요. 저는 코웃음 치며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한국이 이 자료를 뛰어넘을 만큼 발전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건 알지만 교통 시스템이 단기간에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곤 비행기가 바다를 건너 서서히 착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조용히 진동하며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좌석에 기대 앉았어요. 승무원이 지나가며 음료를 권했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6시 45분이며 날씨는 맑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긴 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좌석에서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는 쑤셨고 기내 공기에 눈도 뻑뻑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은 공항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공항은 비슷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럽고 정신없었죠.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달랐어요. 터미널은 밝고 넓었고 천장이 높아서 개방감이 느껴졌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깨끗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분위기였어요. 시끄러운 안내 방송도 없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거나 허둥대는 모습도 없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긴 줄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매끄러운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어요. 승객들이 여권을 스캔하자 몇 초 만에 문이 열리고 바로 통과했어요. 다들 빠르게 지나갔죠. 저도 차례가 되었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망설였어요. 그런데 기계가 제 여권을 순식간에 인식하더니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사라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박서윤 주무관입니다. 이번 방문 동안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그녀와 악수를 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서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저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어수선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안내 표지판이 여러 언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곳곳에 서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도 효율적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제 짐이 벌써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면서 저는 익숙한 공항 풍경을 예상했어요. 택시들이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리고 운전기사들이 손님을 잡으려고 경쟁하고 거리는 고성이 오가며 출구 주변이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버스와 택시는 정해진 줄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경보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서윤 씨가 저를 기차 승강장으로 안내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갈 거예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차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서윤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기차는 항상 정시에 도착하지만 도로는 교통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워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기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문이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안에서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내부는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좌석은 폭신했으며 창문은 막 닦은 것처럼 깨끗했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여러 언어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기차의 속도와 다음 정거장까지 남은 정확한 시간이 안내되고 있었어요.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에 더욱 놀라운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와이파이가 기차에서 된다고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눌러보았어요. 연결이 즉시 되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잘 된다고요. 서윤 씨가 웃었어요. 그럼요. 여기선 지하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걸 보기 힘들어요. 우리 기차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기차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출발했어요. 갑작스러운 흔들림도 없고 귀를 찢는 듯한 소음도 없었어요. 저는 어느새 긴장이 풀렸는지 제가 외국에 있다는 것도 잠시 잊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고속철도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매우 매끄러웠어요. 서윤 씨가 지하철역으로 안내하자 저는 또다시 놀랐어요. 역 내부가 너무나도 깨끗했거든요. 벽의 타일은 빛났고 공기도 쾌적했어요. 뉴욕, 파리, 런던의 지하철역을 가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노란 안전선 뒤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문이 정확한 위치에서 열렸고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배려한 후에야 탑승했어요. 대단하네요.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서윤 씨가 저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왜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역이 항상 혼잡하고 정신없어요. 사람들은 밀치고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이런 게 없어요. 저는 플랫폼을 따라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가리켰어요. 서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린도어는 사고를 막아주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저는 기차가 도착하는 걸 보았어요.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순간 기차 문도 동시에 열렸어요. 모두가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저도 서윤 씨를 따라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낙서도 없었어요. 불쾌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근처에서는 한 엄마가 아이를 조용히 달래며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이게 대중교통이에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공항 라운지 같은데요. 서윤 씨가 웃었어요. 여기선 그냥 일상이죠. 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 효율성, 청결함, 질서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희 마음 한편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익숙하지 않지만 분명한 감정이었어요. 감탄이라는 감정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저는 서윤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혹시 한국에도 미국에 있는 휴게소 비슷한 게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가볼까요? 서윤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좋아요. 마침 휴게소가 근처에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들러보시겠어요? 저는 바로 좋다고 말했죠. 얼마 후 저희가 탄 차가 휴게소에 정차했어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인가요? 공항처럼 깔끔하네요. 한국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주문하는 푸드코트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약국은 물론 수면실,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었죠. 이곳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유명한 건 호떡, 어묵, 그리고 우동 같은 간식들이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든든한 식사도 할 수 있는 식당도 휴게소 안에 있어요. 서윤 씨가 설명했어요. 미국의 패스트푸드와는 전혀 다른데요? 맞아요. 한국 휴게소 음식은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 있었어요. 휴게소 내부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내부는 호텔처럼 깔끔했어요. 특유의 화장실 악취가 아닌 향기로운 방향제 냄새가 입구부터 풍기며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이었으면 아마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갔을 화장실이었을 텐데 한국은 달랐죠. 또한 클래식 음악까지. 저는 정말 고급 호텔에 온 줄 알았어요. 이러한 놀라움에 멍하니 있자 서윤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떠신가요? 미국 휴게소와 한국 휴게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미국의 휴게소를 떠올렸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주유소와 작은 편의점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화장실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지저분할 때가 많았어요. 음식도 대부분 패스트푸드 위주라 선택의 폭이 좁았죠. 게다가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대기줄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경우는 드물어요. 관리도 체계적이지 않고 대체로 급하게 들렀다 가는 곳이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서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휴게소도 하나의 목적지로 여겨요. 그래서 음식, 쇼핑, 휴식까지 다 포함된 공간으로 발전한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잠도 잘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죠.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국 고속도로의 휴게소와는 정말 다르네요. 여기는 시스템도 좋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네요. 그게 한국 문화예요. 시설이 좋아도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죠. 휴게소에서 다시 차에 올라타고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가 그 근본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고서 맨 위에는 제 이름, 사라 웨슬러 교수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 적힌 결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분석하고 여전히 미국의 방식이 최고라는 걸 확인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발표 날이었어요. 연구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가득 모인 회의실에서 저의 결론을 기다릴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뻔했어요. 미국이 여전히 앞서 있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인이었죠. 하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는 그들과 맞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과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연구팀의 책임자인 로렌스 교수는 긴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단으로 나섰어요. 사라 교수님, 데이비드 교수님이 손을 깍지 끼며 말했어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한국에서 몇 달 동안 연구한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의 교통 시스템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기 중에 제 대답이 퍼져나갔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해 있어요.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숙였고 몇몇은 팔짱을 끼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데이비드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뒤처졌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정시에 운영되어 고속도로는 잘 관리되고 있어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고 교통관리 기술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문화와 의식이 달라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정적이 회의실을 감쌌어요. 모두 제 말을 곱씹고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때 선임 연구원 중 한 명인 파텔 교수님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만약 한국의 방식이 더 낫다면.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데이비드 교수님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에게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무시하고 기존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배워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듣고 있었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교수님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군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교수의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표정을 관리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상쾌한 가을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몇 주 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들의 약점을 증명하겠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규율, 효율성, 그리고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교훈을 미국에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했어요. 아마도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최종 결정은 내려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 최고라던 교통 전문가조차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니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대단한 수준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교통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죠. 특히 한국의 휴게소 문화까지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편리한 시스템을 가진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교수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교통 시스템,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외국인 친구나 지인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미국 교수가 보고 충격받은 한국의 이것. 여러분은 외국인들에게 딱 하나만 추천해준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바로 이어서 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